안녕하세요. 2022년 5월 23일 티몽 모닝입니다. 오늘 마이크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음질 상태가 원활하지 못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 애플이 중국을 벗어나려 한다예요. 이걸 가져온 이유는 분산의 필요성은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실질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에 가져왔는데요. 사업에서의 분할 필요성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투자시장에서 오래된 말입니다. 근데 이건 주식 투자 같은 투자에서만 국한된 말은 아니에요. 사업 영역에서도 같은 이야기죠. 현대의 세계는 계속해서 필요한 상품인 서비스를 다른 국가의 가장 뛰어난 능력에 의존하는 형태로 굴러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국가가 기후 조건이나 인건비나 여러모로 봤을 때 식량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생산하는 곳이라고 하죠. 그럼 B국가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A국가에서 생산된 걸 구매하는 게 저렴합니다. 대신 B국가 안에서 농사질 인력이 차라리 더 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시키는 게 낫죠. 예를 들면 반도체라던가 인터넷 콘텐츠라던가요. 그리고 이걸 A국가에 파는 겁니다. 그럼 A국가와 B국가를 합친 세계 전체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많은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 중인 세계가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최근 많은 국가들이 알게 됐어요. 어떤 상품 및 서비스든 선택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상품들은 항상 꼭 필요해요. 흔히들 얘기하는 옷, 식량, 집 같은 의식주에 속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집은 건축에 필요한 건자재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시대적으로 필수적인 재료일 수도 있어요. 반도체, 리튬 같은 건 말이죠. 이런 상품 및 서비스들은 만약에 A국가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국가에 전혀 팔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진짜 국가적 문제가 생겨서 A국가에서 생산한 식량을 다른 국가에서 구할 수 없게 되면요. 굶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식량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던가요. 네, 묵모닝에서도 지난 시간 중 최소 2일 이상 다뤘던 주제였죠. 인도네시아의 팜유나 인도의 밀수출 금지, 우크라이나의 밀수출 항구의 봉쇄 같은 케이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중국의 상해 봉쇄가 정말 많은 뉴스들에 악영향을 주는 걸 봤을 거예요. 이게 왜 문제였나요? 중국에 대다수 공장이 있으니까요. 그 공장이 멈추거나 안 멈췄어도 상품이 못 빠져나오면 다른 국가는 물품을 못 받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도 어느 정도는 존재하던 결국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일부는 생산하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자리 잡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도 역시 한 국가일 뿐이니까 또 다른 국가로 상품 구입처를 다각화해야 한다는 생각에 미치게 되죠.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아야 몇 개 깨져도 전체로는 안전하니까요. 그 결과 전 세계적인 효율과 생산량은 최고 대비 낮아지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은 애플이 실질적인 신호탄을 쏘는 모양새인데요. 애플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21일 중국에서 95% 가까이 생산하고 있던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의 제품 등을 동남아시아 쪽으로 일부 나눠서 생산하려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말이죠. 이유는 경험 때문인데요. 이미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통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을 때의 살얼음판은 너무 잘할 정도로 겪고 있던 애플이었고요. 이번에 상해 봉쇄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된 생산시설로 인한 괴로움도 너무나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각화라고 하는 생산 지점을 여러 군데 두는데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졌죠. 여기서 회자되는 국가는 인도와 베트남 그리고 그 외 동남아 국가들인데요. 아무래도 인건비가 너무 비싸지 않은 정도의 국가 발전 수준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국가들은 기존에도 적지만 애플 제품을 일부 생산을 하고는 있었는데요. 기존 3% 수준 생산을 담당하던 인도를 6에서 7% 정도까지, 1% 안팎을 담당하던 동남아를 1% 후반에서 2%까지 전체에서 생산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거의 2배씩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애플 물품 여기서 더 생산될 수 있겠구나가 포인트의 끝이 아니에요. 이런 국가들의 공장이 추가로 들어서면 해당 국가에 대한 투자 관심도 보다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세계 공장이자 시장이 될 곳들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다음 급성장 국가는? 이라는 부분에서 말이죠. 두 번째로 가져온 이슈는 투자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금리 상승과 그 결과 투자 시장에서의 반응을 돈의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자료로 가져왔어요.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은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5월 4주차인 이번 주도 한국의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이후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역시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투자 시장에서 빠져나와 이자를 많이 주는 상품으로 이동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어땠을까요? 안전하면서도 꾸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은 뭐가 있죠? 네, 은행의 예금과 적금 상품이 있죠. 따라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5은행을 한국 5대 은행으로서 고객들이 어떤 은행 상품을 찾는지 정기적으로 살펴보게 되는데요. 2022년 4월 말에 비해서 2022년 5월 3주차까지 정기 예금과 적금에 12조 원의 자금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하고 꼬리표 달고 오진 않았지만 은행 바깥 또는 은행 내부에서도 어딘가에서 은행의 정기 예금과 적금으로 이만한 자금이 들어온 거죠. 여기서 앞서 말한 용어를 구분해서 알아두면 좋은데요. 은행의 대표 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저축성 예금 그리고 또 하나는 요구불 예금이에요. 저축성 예금은 돈을 맡긴 다음 약속한 기간인 3개월, 6개월, 1년 등등의 단위로 돈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대신 은행이 합당한 이자를 주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적금 그리고 사회초년생인 경우는 아직 모를 수 있는 정기예금 등이 저축성 예금에 속해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적금은 매달 또는 정해진 기간마다 돈을 입금해 쌓아서 모으는 상품입니다. 이 적금 앞에 적이란 한자가 쌓다는 의미니까 의미 차이를 알면 좋겠죠. 달마다 이
20만원씩 넣어서 3년 저축하고 이자 더 받는 거죠. 그러면 정기예금은 한 번에 2천만원 이렇게 목돈을 아끼고 1년간 안 찾음 넣어두기만 하고 이자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럼 저축성 예금 말고 요구불 예금은 말이 어려 보이는데 뭘까요? 요구가 필요 없는 예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요구? 고객 입장에서 내 돈 꺼내주십사, 예금을 해지하는 서류 쓰고 요구할 필요 없이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해지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아요. 대신 은행에서는 불안정한 자금으로 간주되니까 이자를 안 주거나 덜 줍니다. 즉 실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계좌 만들 때 흔히 만드는 예금이라고 부르는 상품이 바로 요구불 예금이에요. 그럼 느닷없이 이런 은행 상품 설명을 왜 했냐? 광고라도 들어왔냐? 아니고요. 금리 인상이 되고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오르고 사람들은 안전하고 이자율 받자고 5대 은행으로 돈이 들어올 때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금방 주식 같은 투자 시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라고 한다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즉 저축성 예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짧아도 3개월, 길면 1년 기간 동안 자금이 묶이니까요. 그래서 요구불 예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5월에 증가세에서 요구불 예금은 11조나 감소를 했습니다. 저축성 예금이 12조나 증가한 것이랑은 대조적이죠. 얼른 돈을 움직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보다 에라이 당분간 투자할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빨리 높은 이자로 안전하게 이득을 챙기자는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더 많은 자료와 보면 좋겠지만 금리 인상과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감 하락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근거 중 하나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나요? 어때요? 세부적으로 읽어보니 흥미로운 지점이 많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의 첫 번째 뉴스는 세계 생산시설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다각화를 할 때는 다음 발전의 중심이 될 국가가 조명될 것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온 뉴스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싸들고 오긴 하는데 지난 5월 동안 어떤 느낌으로 찾아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금리 인상과 투자 시장에 대한 기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직접 알아볼 수 있었죠. 근거란 게 참 재미있는 데 있죠. 자,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맛있게 즐기실 수 있길 바라면서 가져왔고요. 좋은 화제거리로 쓰셨으면 좋겠고, 이상 티묵이었습니다.